다음 주가 좀 걱정이 되긴 하죠. 한 해가 지나는 거라 많이 까먹을까봐.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을 볼 텐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번만 보세요. 부동산학 개론 내용에서 문제를 풀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누가 하는 거죠? 예,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공공이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주는 정책이네요. 누굴 위해서? 차인을 위해서. 그러면 뭔가 시장에 임대주택 시장, 사적인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정부에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주택 수량이 많아서 적어서? 정부가 봤을 때는 적어서. 임대료가 높아서 낮아서? 높아서. 누가 피해를 입으니까? 임차인이 피해를 입으니까 임대료를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수준으로 자기가 직접 지어서 공급해 주는 거네요. 이게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이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에서 또 하나 정책론 부분을 이해하시는 방법론,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 끝까지 효과가 좋은 거 보셨나요? 실제로 없죠. 그게 결과예요. 그럼 처음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으면 정책을 펼칠까요? 펼치지 않겠죠. 그럼 단기에는 효과가 많고 적고 많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 근데 뭔가 하나는 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적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을 잘 보세요. 이것도 재미납니다.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볼까요? 항상 누가 보죠? 정책론은? 정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투자론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투자론.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개발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죠? 개발업자 입장에서. 네. 그럼 감정평가론은?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감정이 상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사적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존재합니다. 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었는데 이때 수요가 100이고 공급이 100이었대요. 그럼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지금 100이란 얘기죠? 그럼 균형을 이루어서 균형 임대료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 균형 임대료가 얼마냐면 얘 균형 임대료가 40만 원이었답니다. 40만 원. 너무 낮네요. 80만 원이었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딱 보니까 지나치게 이 시장, 임대주택 시장에 지금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니까 임대주택 시장은 사적인 시장과 공적인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나요? 사적 시장만 있나요? 지금 사적밖에 없죠. 봤더니 이 사적 시장에 공급량이 너무 적어요. 누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판단한 문제는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맞죠? 그리고 이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적 시장의 임대인에게 뭐라고 조치를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부가 직접 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공급량을 늘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몇 채만큼을 공급해 줬냐면 보세요. 공급량을 20채만큼을 공급해 줬어요. 20채를. 그럼 임대료를 더 높은 임대료로 지불할까요? 낮은 임대료를 받을까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였어요.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이상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상한 게 아니라 쉬운 문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은 공공이 시장의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액수죠. 당연히 낮은 수준이겠지. 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얼마로 공급했냐면 얘를 20만 원으로 공급을 한 겁니다. 20만 원 너무 싸네요. 50만 원. 자,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단기라고 얘기한 건 단기죠, 단기. 단기는 뭐가 건설 공급된 다음에 단기일까요? 공적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량이 건설 공급된 지 얼마 안 된 짧은 기간 단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적 시장의 수요자가 공적 시장으로 옮겨갈까요? 옮겨가지 않을까요? 옮겨가겠죠. 왜 옮겨가죠? 옮겨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싸니까.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이제 공급된 거니까. 그래서 일로 옮겨가요. 그럼 수요가 얼마만큼 옮겨갔죠? 지금 수요가 20만큼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이 20 옮겨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 옮겨왔죠? 사적 시장에서 옮겨왔나요, 여러분? 옮겨왔죠.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얼마가 줄어요? 20이 줄었죠. 그럼 얼마가 됐나요? 80이 됐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옮겨와 사는 임차인은, 공적 시장으로 옮겨와 사는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따른 이익을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누린다. 그 이익이 뭐죠, 여러분? 싼 임대료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울였죠? 어디로 옮기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공적 임대주택 시장을 옮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차인들 중에서 그대로 머물러 사는 사람 있죠? 몇? 80. 그럼 이제 사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긴지를 보면, 그래서 제가 경제론을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최초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됨에 따라 싸게 공급된 공적 시장으로 사적 시장의 수요가 옮겨감에 따라 옮겨진 수요량만큼은, 옮겨간 수요량만큼은 사적 시장의 수요량이 감소됐다?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걸 보면서 대답 못하시면 정말 미워할 거예요. 초과 공급이죠. 그럼 임대료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얘가 얼마로 떨어졌냐면 50만 원.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판단해 보면 사적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임차인도 혜택을 누렸나요? 누리지 못했나요? 누렸죠. 가만히 있는데 임대료가 내려갔죠. 네? 그럼 정부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 정책을 펼쳤죠? 자, 정책의 이름은 뭐고? 정책의 이름은 뭐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을 펼친 거죠. 이 정책을 펼친 원인은 이 시장에,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수량이 많아서 적어서 문제였고,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20만큼 건설 공급해줬죠. 싸게 옮겨왔죠. 옮겨온 사람 이익 누렸죠. 싼 임대료 지불하고 사니까. 머물러 사는 사람도 이익을 누렸죠. 수요의 감소에 따라 초과 공급 발생해서 임대료가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이 정책의 단기적인 효과는, 단기의 효과는 사적 시장은 공급량이 줄었나요? 줄지 않았나요? 단기에는 공급량이 그대로 100이죠. 그럼 중요한 사실은 단기는 짧은 기간인가요? 그래서 제가 유량과 저량을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와 장기라는 것은 유량 공급, 신규택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유량이고, 맞았나요? 그게 장기. 유량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장기.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이 뭐였다? 단기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량을 새롭게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실은 유량과 저량, 장기, 단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대로 보세요. 단기에는 지금 누구는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환장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장에서 정부가 이 정책을 펼치니까 누군가 한 명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정부 좋고 수요자 좋고 다 좋은데 누구는 환장하죠? 임대인. 어느 시장에?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원래 얼마 받았는데? 80. 정부가 뜬금없이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 주니까 임대료를 낮게 받게 된 거죠. 그럼 정상적인 이윤도 못 누리게 됐잖아. 신나요? 미치겠어. 미치겠죠. 그럼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줄이고 싶죠. 근데 단기에는 줄일 수가 없죠. 다른 용도로 전환 공급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전체 주택의 수량은 사적 시장 100에 공적 시장 20이 더해지니까 전체 수량이 얼마가 됐네요? 120으로 증가된 효과가 발생하나요? 맞죠? 수량 늘려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늘려줬네요. 그 다음 임대료도 공적도 떨어졌고 사적도 떨어졌네요. 얘 떨어졌던 이유는 옮겨가니까 초과 공급에 따라 임대료 떨어졌던 거죠. 임대료 전체적으로 내려갔나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정부는 자신이 판단한 문제를 둘 다 해결했죠. 언제는? 단계는. 그럼 단계는 효과가 만땅이에요? 만땅이 아니에요? 효과가 만땅이죠. 효과 만땅인 걸 하나를 더 볼 거예요. 그러면 전체 수량은 증가했죠, 지금. 그럼 수요자,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대체할 집이 많아졌죠. 수량이 증가했으니까 전체 시장에. 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대체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을 올리면 뛰쳐나가잖아요.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잖아요. 커지자. 그럼 수요자가 힘이 세지면 조세정가의 정도가 많아지겠네요? 줄어들겠네요? 수요자가 힘이 세지면 공급자가 얼마 못 더 넘기지. 다 어디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학계론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긴 맞는데 수요와 공급, 경제론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되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기에는 공적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때도 사적 시장의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은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졌고 수요자가 힘이 세졌으니까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정도는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조세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는 효과가 만땅이다 하나밖에 없다? 만땅이네요. 이게 MM이에요. 만땅이에요. 단기에는. 그런데 이제 장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세요. 자, 누가 여기서 삐쳐있다고 그랬죠? 그냥 두리뭉실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시장이?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삐쳤어요, 지금.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이 줄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는데 얼마만큼 줄일까요? 수요가 줄어든 만큼 줄이겠죠? 수요는 얼마만큼 줄었죠? 아니 20이 준 거 맞는데 20이 왜 줄었어요? 공적 시장에 20채만큼 건설 공급됐으니까 20이 준 거죠. 옮겨가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자가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단기에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데 장기가 되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줄이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줄여요. 얼마만큼 줄이냐가 이 내용의 핵심인 거죠. 얼마만큼 줄인다? 수요가 준 만큼. 수요는 얼마만큼 줄었다? 공적 시장에 공급된 만큼. 이게 포인트인 거지. 그러면 얘가 50채가 건설 공급됐으면 얘 50이 줄겠네요. 장기적으로. 얘가 10,000채가 공급됐으면 많이 줄겠지. 이게 10,000채가 줄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이제 20이 줄어서 얼마가 됐겠네요? 80이 됐겠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임대주택 시장은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분화됐나요? 나눠졌죠? 전체 수량은 얼마로 똑같나요? 원래 처음 100이었죠. 사적 시장만 있었을 때도.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이 20 늘었지만 꼭 사적 시장에서 그만큼이 주니까 합치면 원래 수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량의 증가 효과 없어졌죠?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할 집이 많아지는 효과도 없어졌겠네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커지지 않죠? 다 사라진다니까. 네? 그럼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정도도 없어지겠죠. 그 효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도 지가 공급한 거는 여전히 싼 임대료로 건설 공급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다시 올라갈까요? 지금 초과 공급에 따라서 임대료가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줄어서 다시 균형을 이루면 얘가 다시 원래 임대료로 돌아가겠죠. 그럼 사적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임차인은 이제 혜택을 못 누리죠. 이 정책의 효과를. 그럼 어디로 옮겨가 사는 사람만? 공적 시장으로 옮겨가 사는 수고로움을 겪은 사람만. 여전히 싼 임대료에 들어가 살겠네요. 맞죠? 꼴랑 하나가 남죠. 효과가 장기적으로. 누구만 이익을 누리고 끝난다? 공적 시장으로 옮긴 임차인만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의 차익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누리고 끝난다? 맞나요? 그럼 이럴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그냥 20명 뽑아서 30만 원 보조해주고 말지. 복잡하게 이걸 경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은 허탈하다, 허탈하지 않다? 허탈한 정책의 대명사죠. 네. 근데 이걸 또 하고 있죠. 놀랍죠. 네, 놀라운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설명을 했던 내용이라고. 예전부터. 되셨어요? 예,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볼까요? 정리해 볼게요. 칠판 보세요, 칠판. 이제 쫙쫙 당겨지나 보세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정책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빚진 공급자가 사적 시장의 임대인이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지금. 단기에는 못 줄이고 장기에는 줄인다. 지금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A,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는 낮은 임대료로 들어가 사나요? 싸게 공급해 줬으니까. 사적 시장의 세입자, 임차인도 낮은 임대료로 들어가 사나요? 수요가 줄어서 초과 공급에 따라 임대료가 하락했기 때문에. 사적 시장의 수요가 줄었죠? 그래서 공적 시장으로 옮겨간 수요만큼 준 거죠, 지금? 네. 뭐가 발생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떨어져서 낮은 임대료를 들어가 살았던 거죠. 단기에는 사적 시장의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음에 따라 줄일 수 없죠. 그래서 전체 임대택의 수량이 증가했죠. 뭐가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공적 시장에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가 언제에는 있었다. 언제에는? 단기에는 있었던 거죠. 단기에는. 그렇죠?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그래서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주택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니까. 수요자가 힘이 세지니까 수요자에게 떠넘겨지는 정도는 줄겠네요. 그래서 조세정가도 줄어든다. 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는 효과가 만땅이다, 꼴랑 하나다? 단계는 효과가 꼴랑 하나다, 만땅, 만땅이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니은, 장기 효과는 이제 장기가 뜨면 누가 삐친 걸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사적 시장의 임대인이 삐친 걸 실제 행동으로 옮겼죠. 수량을 줄이죠. 그래서 모든 효과가 다 사라져버려요. 꼴랑 하나 남고. 공적 임대주택 시장의 세입자만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을 누구로부터 보조받은 효과를 누리고 끝난다?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효과를 누리고 끝난다. 요거 꼴랑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단계인 효과 만땅, 장기인 효과 꼴랑 하나. 따라해 보세요. 단기 효과 만땅, 장기 효과 꼴랑 하나. 그래 놓고 이제 꼴랑 하나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 번씩 해보시면 당연히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뭔지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임대료 보조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제가 그냥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시장이죠. 맞죠? 응. 그래서 국내 휴대폰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시장이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휴대폰 기기에 있어서 보조금 대줬었죠, 예전에. 네. 그래서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또 이제 규제를 한 거죠, 사실은.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휴대폰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보조를 받았다면, 보조를 받았어요. 휴대폰을 사면 보조를 받아서 전체적인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수량은 증가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걸 다 보기 전에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임대료 보조죠. 그럼 임대료 보조는 누굴 위해서 해줄까요?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죠. 그렇죠? 그럼 임대료를 보조받으면 이제 결국은 누가 좋죠? 처음에 누가 좋죠? 임대인이 좋죠. 시장 내에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한 이윤이 발생하겠죠. 네. 그럼 누군가가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누리는 거 보면 신규 공급자가 뛰어들어요?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죠. 그래서 예전에 노래방을 생각해 보면 94년 뭐 이쯤에 92? 91? 그쯤에 노래방을 차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노래방을 차리면 대박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방을 많이 차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노래방 한 곡당 금액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경쟁에 따라 낮아지겠죠. 예? 노래 부를 때 가격이 낮아진다고요. 공급의 증가에 따라 높았던 가격이. 그래서 원래 기존의 공급자가 누렸던 초과 이윤이 점점 줄겠죠. 그럼 경쟁의 결과 뭐는 소멸돼요? 초과 이윤은 소멸되고 정상적인 이윤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은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면 경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 말이 결국은 신규 공급의 증가인 거죠. 되셨어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보다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보다 수량이 증가되고 끝나나요? 감소하고 끝나나요? 응? 감소되고 끝나죠. 왜 감소되고 끝나요? 누가 삐쳐서? 공급자 삐쳐서 공급량을 줄여버린 거죠. 되셨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왜 임차인한테 보조해줘? 막 그러면서 승질내나요? 아니죠. 결국 그 돈을 누가 쪽 빨아먹어? 임대인이 쪽 빨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토의 공급은 얘는 증가로 끝나요? 감소로 끝나요? 증가로 끝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요. 근데 이걸 무슨 대단한 내용처럼 판단을 스스로 막 하기 시작하면 임대료 보조의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주저리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최종적인 임대택 수량은 감소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넘어간다고. 증가라니까. 되시겠어요? 그러면 개론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면. 근데 안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계속 헷갈리겠죠. 됐죠? 그럼 볼게요. 이제 MM으로 누가 해피하다? 공급자 해피하죠? 행복하다는 얘기죠. 이제 보실 거예요. 임대인에게 보조해 줄 때가 있고 임차인에게 보조해 줄 때가 있대요. 그럼 간단하게 뭐가 다른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급 비용이 이것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돼요. 한번 적어볼게요. 어디선가 봤던 내용인지 정확히 보세요. 우리 전에 제가 칠판에 이쪽에 와서 제 몸이 기억을 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한 3주, 4주 됐나 봐. 이 지점에 와서 제가 생산의 3요소를 적고 생산의 3요소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에게 또 추억이 하나 사라졌네요.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을 적고 예? 그리고 하나를 더 적어서 경영까지 적으면 생산의 4요소가 된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준 사람에게 생산자는 대가를 지불해 주는데 그게 곧 생산자 입장에선 생산비가 된다. 그게 곧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기억나시죠? 그때 토지에 대한 대가가 토지 임대료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 경영에 대한 대가로 정상 이윤을 누리고자 한다. 그래서 단위당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이 500 해서 2,000원이었다. 그럼 생산자는, 공급자는 생산해놓고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얼마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2,000원 이상은. 그래서 비용이 곧 가격이다. 이게 무슨 방식? 비용 방식, 감정평가에. 되시나요?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X. 뭐를 누리는 거다? 정상이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정상이윤만 누리는 건가요? 그 비용을 뛰어넘는 가격을 받았으니까 초과이윤을 누리나요? 초과이윤이 발생한 거죠.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경쟁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끊임없이 경쟁이 나타난다. 뭐가 없어질 때까지만?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만. 그래서 문제 풀 때 초과이윤 부분의 문제를 낼 때 경쟁이란 단어가 뜨면 무조건 초과이윤은 빵이에요. 최종적으로 초과이윤은 빵이라고. 질문. 완전 경쟁 시장은 최종적으로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다. X. 경쟁 뜨면 초과이윤은 빵이에요. 되셨어요? 입찰 경쟁지대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입찰 경쟁을 하겠죠. 그럼 입찰 경쟁지대는 초과이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이다. X. 초과이윤이 빵인 지대예요. 되세요?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 그냥 가뿐하게 풀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에게 보조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에요. 근데 임대인에게 너희들 임대할 때 내가 공급 비용을 보조해 줄 테니까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공급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임대주택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면 똑같은 임대료를 받으면 초과한 이윤이 발생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간단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용과 이제 둘의 차이가 뭔지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비용과 가격, 임대료가 있었어요. 이 임대료 보조니까 임대료를 해볼게요. 임대료가 가격인가요, 여러분? 매매 활동에서 주고받는 금액이 가격이고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가격이 임대료죠.
임대료예요. 그래서 얘가 각각 얼마였냐면, 자, 잘 보세요. 얘가 20만 원, 20만 원이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임대인은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 20만 원이라 임대료를 얼마를 받은 거다? 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주택시장, 장기 주택시장 내용할 때 최종적으로 무조건 가격은 뭐에 일치시켜주면 된다? 비용에.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뭐로 끝나고? 상승으로 끝나고. 가격이 증가했다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괜찮아요. 뭐 그래도 돼요.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이면 가격은 불변으로 끝나고, 지지고 볶고 하더니 가격이 하락으로 끝났다 그러면 걔는 비용 감소 산업이란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자자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또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정부가 하는 거죠. 누굴 위한 정책이죠?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시장 내 임대택 공급량을 늘려주고 싶었을까요? 줄여주고 싶었을까요? 임대택 공급량을 늘려서 임차인이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거죠. 맞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주고 싶었을까요? 줄여주고 싶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줄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데 두 가지겠죠. 시장, 임대차 시장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둘이 있어요. 그럼 임대인에게 첫 번째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보조한다? 임대인에게 보조해요. 그럼 임대인에게 보조를 해주면 얼마를 보조해줬냐면 10만 원을 보조해줬다고 볼게요. 10만 원을 보조해줬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인인가요? 신규 임대인인가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기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기존의 공급자예요.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들어오면 신규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이 이제 얼마 보조받은 만큼? 10만 원을 보조받은 만큼 10만 원 비용이 줄어서 이게 보조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얼마가 됐죠? 10만 원이 된 거죠. 실질적인 공급 비용이. 되셨어요? 근데 임대료를 여전히 얼마를 받죠? 지금 공급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했는데 임대인이 보조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공급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임대료를 얼마를 받으면 20만 원을 받으면 얼마만큼의 초과한 이윤이 발생? 10만 원만큼의 초과한 이윤이 발생했나요? 맞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됐죠. 초과 이윤을. 얘를 누려요. 그럼 이제 이 시장에 누가 뛰어들까요? 초과이윤 딱 뜨면 뭐가 일어난다? 경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경쟁이 이루어져요. 이 경쟁은 뭐 때문에 발생했다? 초과 이윤 때문에. 초과 이윤은 왜 발생했다? 비용보다 가격을 높게 받았으니까. 맞죠?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임대인이 초과 이윤 누리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주택 임대 시장에 경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얘는 곧 신규 공급의 증가인가요? 신규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얘가 증가해요. 그럼 얘는 끊임없이 증가하나요? 멈춰 설 때가 있나요? 멈춰 설 때가 있겠죠. 멈춰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 공급의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칠판 공급의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점점 내려가나요? 왜 내려가죠?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점점 줄잖아요. 초과 수요에 따라 지금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할 테니까 임대료는 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1만 원이라면 아직도 얼마만큼의 만 원만큼의 초과한 이윤이 있네요. 그럼 경쟁이 더 나타나야죠. 네. 그래서 공급이 더 증가해요. 신규 공급이 증가하겠죠. 근데 얘가
9만 원이 돼버렸다면 공급 비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갔죠. 그럼 이제 신규 공급자는 모두 못 누리네요. 공급자들은 정상 이윤도 제대로 못 누리죠. 그럼 공급을 줄이겠죠. 그럼 공급이 줄면 초과 수요에 따라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겠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초과 이윤 때문에 발생한 경쟁, 신규 공급의 결과 가격은 다시 뭐랑 같아질 때까지,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가격은 비용과 같아지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확 잡히죠.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는다니까 그게 뭐랑 같아질 때? 비용과 같아지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보실까요? 이렇게 경쟁이 나타나서 임대료는 다시 이제 내려가겠죠. 임대료 내려가요? 뭐랑 같아질 때까지?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비용과 일치될 때까지 내려가네요. 내려가겠죠. 그럼 시장 내에 잘 보세요. 수량 증가했나요? 임대택 수량 증가했나요? 증가했죠. 임대료는 전에보다 내려갔나요? 내려갔죠. 원래 얼마였는데? 20만 원인데 이제 10만 원 내려갔잖아요. 되셨어요? 그럼 이익을 누려요, 누리지 못해요? 지금 누가 이익을 누렸죠? 임대인이에요? 최종적으로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아니, 임차인이 들어갈 살 집이 많아진 거고, 예? 임대료도 더 내려갔으니까 임차인이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는. 단계는 누가 쪽 빨아먹고? 그냥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임대인?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익 누린 거죠. 누구로부터 보조받은 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만큼. 이해가 되셨어요? 됐죠?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른지 보세요. 이게 지금 1번이죠? 이게 1번이에요. 근데 2번은 뭐가 다른지 느껴보셔야 돼요. 임차인에게 보조해 준대요. 지금 얼마를? 10만 원을 보조해 줄 때 임차인에게 보조해 준답니다.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른지만 느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에게 10만 원을 보조해 주면 들어가 살고자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잠재적 수요가 10만 원 보조를 받은 만큼 유효 수요로 거듭나겠죠. 그럼 얘 때문에 시장 내 유효 수요는 증가하나요? 유효 수요가 증가했어요, 여러분. 그럼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얘 올라가겠죠? 올라갔죠. 그래서 얘가 3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임대인은 공급 비용 얼마인데? 처음 출발은 공급 비용 20, 가격, 임대료 20 똑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임대료 올라갔죠? 정부의 개입에 따라 올라갔잖아요, 임대료가. 그럼 기존 임대인은 얼마만큼의 초과한 이윤이 발생했네? 10만 원만큼의 초과한 이윤이 발생했죠. 제가 무슨 얘기를 강조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같으면 비용과 가격이 같으면 이 비용 속에는 생산비 속에는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만 누리고 끝나는 거다? 정상이윤만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면 잘 보세요. 얘가 그대로인데 이 비용이 그대로인데 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발생한 거죠. 그럼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한다며. 이게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급의 법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보다 가격을 높게 받게 됐으니까 뭐가 발생해서? 초과 이윤이 기존 공급자 누리니까 신규 공급자가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계속 느는 게 아니라 멈춰 설 때가 있는 거죠. 뭐랑 같아지면?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면 멈춰 서는 거죠. 되셨나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번엔 우리는 뭘 이미 알고 있냐면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또 대답을 못하네. 공급의 법칙.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왜 감소하나 봤더니 비용보다 가격이 내려가서 뭘 누리지 못하게 됐죠, 지금? 초과이윤이 아니라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줄이죠. 언제 멈춰설까요?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같아질 때 멈춰서는 거예요. 같아지면 뭘 이제 회복한다? 정상이윤을 회복할 때까지 공급량을 줄인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인 가격은 지금 이걸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잡아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가격은 비용이 처음에 그대로라면, 아니, 처음과 비용이 똑같다면 무조건 가격은 같아지고 끝나겠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냥. 응? 이게 그냥 100만 원이야. 변화가 없어. 얘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하든지 간에 가격은 얼마로 돌아가고 끝나야 돼요? 100만 원이 되고 끝나야 된다고.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처음 출발이 얘가 내려가고 출발했어요. 비용이 80만 원으로 감소되고 출발했다고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내려가고 끝나요? 내려가고 끝나죠. 왜? 뭐가 움직인 거니까 지금? 비용이 움직인 거니까. 네? 이 둘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보실까요? 이제 임차인, 잘 보세요.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면 시장 내 뭐가 증가한다? 유효 수요가 증가했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뭐 했죠, 지금? 상승했죠. 초과 수요에 따라. 그래서 얘가 30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비용은 20인데 가격을, 임대료를 30 받았으니까 기존의 임대인은 뭘 누렸네요? 초과이윤.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이 쪽 빨아먹는 걸 보고, 초과이윤 누리는 걸 보고 뭐가 발생한다? 신규 임대인이 시장에 진입해서 공급을 늘리겠죠. 경쟁이 나타나죠. 그럼 얘가 임대료가 다시 내려가죠? 내려가죠, 다시? 어디서 멈춰서요? 비용과 같아질 때 멈춰 서잖아요. 그러면 얘도 임대료가 내려갔는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간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원래 임대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임대료는 문제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장기적으로 하락했다. 뭐와 비교했다면? 단기와 비교했다면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하락한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근데 얘를 원래 임대료로 회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똑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됐으니까 어찌됐건 살 집은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차인이 혜택을 누렸다? 혜택을 누렸다고 보는 거예요. 얘도 장기에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에 잠깐만 있죠. 여기 보세요. 구석탱이 처박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목적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더라. 그래서 더 많은 임차인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주도록, 시장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건 누구니까?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맞죠?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조를 해줄 때 임대인에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에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임대인에게 손에 이렇게 여기 있어, 보조금 여기 있어 이렇게 딱 쥐어주면 누구에게 준 거죠? 기존에게 준 건가요? 신규에게? 기존 임대인에게 손에 쥐어줬겠죠.
그만큼 뭐가 발생한 거다? 초과이윤. 그만큼 공급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똑같은 임대료를 받을 때 차익 발생, 초과이윤 발생했죠. 그래서 쪽 빨아먹었어요. 자기 손에 준 걸. 기존의 임대인. 그래서 누가 광분해서 들어오면? 신규 임대인이 광분해서 들어오면, 공급량을 늘리면. 그게 경쟁이죠. 그 경쟁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멈춰설 때가 있다? 멈춰설 때가 있다. 언제 멈춰선다? 비용과 가격이 임대료가 같아질 때까지. 뭐가 소멸될 때까지? 초과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경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경쟁의 결과 어찌됐건 신규 주택 공급량은,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했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얘는 임대료가 전에보다 낮아지고 원래 상태보다 낮아지고 끝났어요? 똑같아지고 끝났어요? 임대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 똑같아지고 끝났다 그러면 정말 미워할 거예요.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면 왜 초과이윤이 발생했었죠? 공급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에 의해서 발생했던 거잖아요. 처음 출발 지점이 다르다고요. 그럼 공급 비용이 감소되고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내려가고 끝나겠죠. 네? 지금 그 얘기라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봐요. 둘이 다른 걸 모르고. 됐죠?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요. 헷갈린다,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보조를 해주면 임차인 손에 주고 네가 알아서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 내에 뭐가 증가해서? 유효 수요 증가, 임대료 올라가서 초과이윤 발생한 거죠. 지금 뭐는 같다가 포인트다? 비용은 같았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다시 원래 비용대로 돌아가야죠. 얘는. 그러니까 처음보다 임대료는 더 떨어진다 그러면 걔는 X인 거지. 네. 수량은 증가했지만 이게 차이가 있다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내는 포인트. 임대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와 임차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면 그 임대인을 찾아가야지만 임대료 하락 효과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 임대인을 찾아가야지만 그 사람만 공급 비용이 감소된 거니까. 그럼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이 커져요? 작아져요? 좁아지죠?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임차인에게 여기 있어. 손에다가 보조금을 쥐어주면 이 돈을 들고 자기 발길이 닿는 곳에 가서 머물러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주거비 부담은 줄었지만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거 선택의 폭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누구에게 보조해 줬을 때? 임차인에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냥 안 됐어도 이제 됐다고 해주세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러면 눈을 보지 말아야지.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분을 쳐다보는 거죠. 나는 모르겠는데 너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위안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노래방을 가고. 지금 노래방을 갈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국에 누가 노래방을 가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읽혀지시나 보세요. 이게 읽어지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보조해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급비용이 감소됐으니까 원래는 공급비용과 임대료가 같은데 공급비용 감소로 임대료가 더 커졌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임대인이 뭘 누리고? 초과이윤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때 경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신규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임대료는 다시 내려가죠? 임대료 내려가요? 임대료 이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뭐가 내려갔으니까? 뭐가 내려갔으니까. 공급 비용이 감소됐으니까 같아져야 되니까 내려가겠죠, 여러분. 무조건. 이건 조건이 없어요, 진짜로. 이것과 다른 내용은 부동산 학교는 시험에 안 나와요. 무조건. 가격은 뭐에 일치시키면 된다? 비용과 무조건 일치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내려가고 출발했으면 무조건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하락이. 가격이 올라가고 출발했으면 무조건, 비용이 올라가고 출발했으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하락해요.
공급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존 임대인이 뭘 누리고? 초과인을 누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싼 임대료로. 왜 제가 좀 더 싼 임대료라고 강조를 해놨죠? 비용이 전에보다 감소했으니까 임대료는 전에보다 내려간 거죠. 그래서 좀 더 싼 임대료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누가 결국은 좋죠? 좀 더 많은 임차인이 주거 부담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들어가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누가 혜택을 누린다? 임차인이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럼 이제 임차인에게 보조해 줄 때는 아까랑 다른 점이 출발 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번엔 임대료가 올라가서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면 뭐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네? 유효 수요가 증가했죠, 지금. 유효 수요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유효 수요 증가에 따라 임대료 올라갔어요. 공급 비용보다 임대료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대료가 더 커진 거였죠. 커졌어요. 이 커진 것, 비용보다 임대료가 커진 걸 우리는 뭐가 발생했다고 하죠? 초과 이윤. 그래서 기존 임대인이 초과 이윤을 누려요. 그러니까 공급 증가하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해요. 그럼 임대료는 다시 내려가겠네요? 지금 다시 내려간다가 맞죠? 뭐 했다가 출발했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서 초과이윤 발생하고 출발했었으니까 얘는 임대료가 다시 내려가죠? 그럼 끊임없이 내려간다, 멈춰설 때가 있다? 멈춰설 때가 있죠. 뭐랑 같아질 때? 비용과 같아질 때. 근데 비용은 변화가 없었죠? 처음과. 그러니까 원래 임대료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죠.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오늘 수업은 정말 성공적인 거예요. 대성공.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누가 혜택을 누리고 누가 초과이익 누리고 그냥 임대인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던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성격이 너무 무난하신 분은 공부를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신규 임대인이나 기존 임대인이나 그게 그거지. 임대인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혜택을 누리고 기존 임대인이 초과이익 누리고 장기적으로는 원래 임대료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누가 혜택을 누린다? 임차인이.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죠.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죠. 근데 수량 증가는 둘 다 똑같은데 얘는 공급 비용이 감소로 출발했으니까 임대료 하락으로 끝나는 거고 얘는 임대료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끝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눈을 내리깐 게 보이시죠? 눈을 안 마주치겠다는 얘기인 거죠. 강렬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지역지구제를 공부하면 왜 공부 잘하는 사람과 옆에 앉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10분 쉬세요. 예.